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그동안 이영석 전문가가 얼만큼 잘 활동해 왔는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수익을 주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울경제 전문가 한 지가 거의 이제 1년째가 되어가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미 있게 한번 그동안 제가 걸어왔던 길, 혹은 그리고 여러분들과 얼만큼의 수익을 거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육방 수익률을 저는 이제 3분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체크하실 때는 이 평균 수익률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이영석 전문가가 어떻게 최근까지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끌고 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 코스닥 지수가 7.8%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수익률은 165.2%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8월 달에는 0.8%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328.1%의 수익률을 구가했다는 거는요. 그만큼 포트를 7월 달에 잘 짰고, 그리고 8월 달에 수익률을 잘 실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9월 달 보시면요. 9월 달 시장 정말 안 좋았죠. 거의 약 10% 빠지는 시장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291.2%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거는요. 그때 제가 어떤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시간의 단일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시간의 단일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가 아마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때 시장이 안 좋은 것을 간파를 하고, 그때 저는 시간의 단일가로 최소한 여러분들의 주식을 시장에서 노출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수익률을 좀 계속해서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 3분기 수익률 261.5%를 기록했고요. 한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이제 4분기죠. 이제 4분기에 들어오면서 이때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9월 달부터 10월 달에 이르는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자, 10월 달에 수익률 코스닥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12.4%를 기록했다는 것은 웬만한 개별주나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20% 이상 하락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크게 변함 없이 244.6%를 기록했다는 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월 달부터 어떤 걸 많이 했다고요? 바로 시간의 단일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력으로 했기 때문에 시장의 리스크를 최대한도로 제한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달에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12.9%의 강한 반등세를 보였고, 마찬가지로 292.3% 소폭 더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 4.2%의 코스닥 상승세에 286.1%.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장이 정말로 많이 빠지든 혹은 시장이 급등을 하든 평상시와 다름없는 지속된 수익률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4분기 수익률이 274.3%를 기록하면서 전 분기와 큰 차이 없이 보냈다는 건데, 그만큼 포트 관리가 제대로 잘 되었다. 그래서 시장에 상관없이 시장이 상승과 하락에도 시장 상승에서는 물론 어느 정도 수익률은 제한될 수 있겠지만 시장이 갑작스럽게 변한다 하더라도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포트를 지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 1분기입니다. 올해 1분기. 자, 보십시오.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7.7%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400.5%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달에
그 포트가 그대로 잘 넘어왔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을 잘 버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요.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코스닥 지수가 7.9%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두 자리 숫자밖에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1월 달에 많은 종목들을 수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그 종목들을 다시 포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 여기서는 포트 변경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시적인 눌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4.9% 상승할 때 259.1%.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수익률이 1분기 때도 248.6%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을 잘 유지했다. 한번 평균 수익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2024년 7월 달부터 저가서부터 이렇게 지금 봤을 때 그런데 시장 자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오진 않았고요. 굉장히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그리고 11월 달과 2월 달에서는 큰 하락을 보여주면서 쌍바닥권을 하면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오늘 좀 많은 하락을 했는데 시장 자체는 7.6%의 변동성을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 아래 동안의 어떤 그 움직임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지수로만 봤을 때는 7.6%의 변동성을 보였는데 평균적으로 261.4%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거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포트 관리가 잘 되었고 포트 관리에 따른 수익률이 정말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사실 수익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목 선정과 이런 부분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수익률을 계속 확보를 할 수 있었고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주도주와 그리고 하락했을 때의 그런 관리가 잘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떠한 종목군들로 수익을 얻었었는지 한번 히든 종목 관련돼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탑3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이 종목들이 어떤 섹터에 있는지를 잘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은 제가 다음에 말하는 그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반도체죠. 반도체 설계하는 디자인 하우스인데, 자, 이 종목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월 7일 날 말씀드렸고, 딱 거의 2달, 2개월 동안 여러분들한테 선보였는데 86.11%, 두 자리 수준 거의 100% 가까운 수익률을 거뒀고요. 그다음에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얘기가 되고 있는 의사정원 그리고 의사정원 관련해서 비대면 관련된 종목으로서 자 12월 달에 불거졌고 그리고 2월 달까지 지속되면서 거의 80.97%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 회사죠. 자, 액침 냉각이라고 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어떤 냉각제로서 좀 부각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월 7일부터 3월 18일 한 3주 만에 거의 76.97%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최근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어디였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반도체의 시장 관련된 종목들로서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고 그걸로 인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 탑 5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로스 아이 바이오죠. 파로스 아이 바이오는 자, 엔비디아 AI와 관련된 업체로서 자, 1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약 3개월 동안 65%의 수익률 그리고 엑시콘 같은 거는 오늘 바로 오늘 방송하는 이 시점에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60.9% 그리고 컨텍 우주항공이죠. 우주항공 종목도 지금 1월 달에 굉장히 이거는 거의 2주 만에
2주 만에 거의 57.6%를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종목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3일제약 같은 종목도 거의 딱 한 2달 만에 48.6%, 유한양의 굉장히 큰 대형주죠. 대형주에도 불구하고 25.4%의 수익률을 했는데, 자, 지금 이 종목군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 바이오 쪽이죠. 여기서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우주항공,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이 바로 이 종목군으로서 지금 작년부터 계속된 시장의 강세는 한쪽에는 반도체, 한 손에는 반도체, 다른 한 손에는 제약바이오 순으로 제약바이오로 시장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그 종목군에 해당하는 주도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히든 종목이나 혹은 이런 것들로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군들을 제가 과연 어떻게 선정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이영석 전문가는 그 시장의 주도 섹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데요. 자, 시장을 파악하는 관심 종목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탑다운 방식입니다. 탑다운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텀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탑다운은 말 그대로 위서부터 아래로 흐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큰 섹터를 하나의 큰 줄기를 찾고요. 큰 줄기를 찾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개별 주식을 찾는 게 바로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이게 바로 총론이라 할 수 있고요. 이게 강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큰 줄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개별적으로 찾는 것을 강론이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탑다운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반도체 섹터를 일단은 최근에 어떤 큰 흐름을 읽고서 그러면은 만약에 반도체 흐름 중에서 최근에 중심이 되는 게 바로 HBM이겠죠? 그럼 HBM 관련 종목을 찾고 그리고 그 HBM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몇 군데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설계가 있을 거고 장비가 있을 거고 칩이 있을 거고 반도체가 있을 건데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탑다운 방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텀업은 무엇이냐? 바로 바닥에서부터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종목을 개별로 먼저 본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했던 종목 중에는 아마 인성정보가 아마 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인성정보는 비대면 관련주로 비대면 수혜주로 봤던 그런 개별주였고 그리고 정치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하나의 섹터로 포장되기는 힘들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 개별주로서 올라갔던 게 바로 인성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주로 탑다운 방식으로서 종목을 찾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찾을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쉽게 찾는지 한번 다음 장면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일선을 주목하라라고 했는데요. 자, 이 200일선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만 이평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일, 3일선,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중에 200일선을 말하는 건데요. 자, 5일선은 뭐예요? 한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이어진 선이죠. 그런데 200일선이라는 것은 20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이어진 선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로 큰 그림. 예를 들어서 큰 섹터가 만약에 200일선 상단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그 섹터 내에서 힘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201선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 섹터가 중심이 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201선 이평선 상단과 하단을 보면서 이 섹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데요. 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선 이평선 상단과 하단은 해당 섹터, 반도체 섹터, 조선 섹터, 그다음에 뭐 바이오,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 해당 섹터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다. 그래서 이러한 분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200일 이평선 상단 섹터 종목에 나는 집중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좀 힘드니까 자, 다음 그림을 보면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 업종 섹터명 찾기. 자, 반도체. 이 검은 선이 지금 201선입니다. 자, 이게 201선인데 지금 반도체 지금 어느 이쪽에 있습니까? 바로 이 상단에 있죠. 201선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상단과 하단을 나눴다라고 했을 때 201선 상단에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저는 ETF를 통해서 합니다. 자,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여러 종목들을 모아놓고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각 비중대로 넣기 때문에 시가총액 범위대로 투자 범위를 넣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주도 업종 및 섹터를 찾을 때 바로 그 코덱스 반도체 ETF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코덱스가 있고 타이가가 있고 그다음에 KB스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SOL이 있는데 저는 코덱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코덱스가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인데요. 사실 이게 저는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어떠한 그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코덱스 쪽이 대부분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저는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덱스 내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덱스 반도체, 우리가 반도체 할 때 가장 많은 종목이 생각할 때 뭐 시총 큰 게 뭐가 있겠죠? 뭐 삼성전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코덱스 반도체는요, 하이닉스 비중이 가장 큽니다. 왜냐? 삼성전자는 그 안에 뭐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그다음에 그 통신 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반도체만으로 봤을 때 가장 시가총액이 큰 거는 이제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비중이 23.69%로 제일 많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하이닉스의 비중이 가장 많다는 것은 반도체 섹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하이닉스가 1위, 삼성전자,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한미 반도체, 리노공업, HPSP, 이오테크닉스, DB하이텍. 자, 지금 이 종목들 우리가 반도체 내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에서 지금 주도주라고 부를 수 있는 종목들이죠. 그러한 종목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움직임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보세요. 201선에서 지금 이 윗단에서 그 반도체 섹터가 움직이다 보니까 바로 주도 섹터가 최근 혹은 지금까지도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주도 섹터는 어디다? 반도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자, 이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3년 7월 이후 7월 달에 어땠습니까? 그때는 2차 전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없었으면 수익이 날 수 없는 장이었죠. 자, 보세요. 그때가 바로 이게 201선이잖아요. 201선에서 지금 상단에 있잖아요. 201선을 중심으로
위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도 섹터가 됐습니다. 하지만 언제 빠그러집니까? 바로 이때, 바로 9월부터가 지금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2023년 9월에 하락했던 바로 주도주의 지위를 잃어갈 때 어떤 종목군들이 올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자, 여기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반도체가 지금 여기서 요것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겠지만 반도체가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의 자금이 반도체로 이어나가면서 바로 반도체가 주도 섹터로 올라오게 되고 2차 전지가 하락을 하면서 주도주 섹터의 지위를 잃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는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물론 여기서 개별주로 접근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 최근에 1분기 때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바로 엔캠인데요. 엔캠은 전고체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였거든요. 이거는 물론 이제 개별주로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 200일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내가 무조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2천 종목 중에서 이 상단에 있는 종목들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중요 섹터를 주도할 수 있는 섹터를 찾는 거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재 내에서는 2차 전지 섹터가 주도 섹터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섹터죠. 자동차 섹터가 2024년 1월부터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올랐죠? 현대차, 기아 이러한 종목들이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PBR 1 이하로 되면서 이때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보세요. 1월 달에 바로 200일선을 뚫으면서 이 상단에 유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도 주도주 섹터로서 들어왔는데, 자, 그런데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어떤 모습이니까 상승한 이후로 최근에 횡보하다가 살짝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지금 현재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까지는 아마 좀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지금 그게 지금 자동차의 어떤 현재 흐름이다. 자, 여기 들어가 있는 종목들 한번 볼게요. 기아,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뭐 금호타이어, 뭐 SL, 세방전지 이런 것들을 다 본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동차 섹터 내에서 지금 현재 움직임을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현대차, 기아차 살짝 꺾이는 모습.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런 꺾이는 흐름에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의구심을 살짝 들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고점 보세요. 이 양 고점에서 지지되는 흐름, 여기서 지지가 될 때 되면서 반등할 때 그때 제가 투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ETF를 보면서 내가 지금 그 섹터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 다 체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바이오입니다. 자, 바이오. 오늘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죠. 왜냐? 미국 파월 쪽에서 뭐 금리 인하가 한 6월은 아닐 것 같다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가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금리에 가장 민감한 업종인 바이오가 큰 하락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장대 음봉으로 나왔습니다. 또 하나 AACR 미국 암학회가 있죠. 미국 암학회가 4월 5일 날 있는데 이 4월 5일 날 있기 전에 아마 이러한 세로 물량이 좀 일부 나오면서 큰 하락을 보여줬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ETF를 먼저 봤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요 구간
지금 이게 지금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횟수로 한 1년 넘게 요 고점을 못 뚫어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바이오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한 이 구간 여기서 저항을 맞을 때는 일부 바이오 물량을 줄이는 게 바로 투자에 맞겠죠.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오늘 이러한 하락은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이오는 아직까지는 주도 섹터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하나의 음봉이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21선을 아직까지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기술적으로도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바이오 쪽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술적 반등에서 일부 물량을 줄이고 관망을 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어떤 그 전략이라도 할 수 있겠죠. 자, 관련 종목들 보시면요. 삼천당 제약, 그다음에 원텍, 비올 이런 것도 854의 바이오. 자, 이런 걸 보면서 여기는 의료 기기도 들어가 있고 삼천당 제약이라는 미국 FDA 아일리아 그 관련된 종목도 있구나. 그런데 오늘 큰 하락은 삼천당 제약이 거의 장중 한 19%까지 하락을 하면서 좀 루머가 있었어요. 루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같은 하락을 보였지만 만약에 그 루머가 정말 루머로 그친다라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수 있겠죠. 어떤 종목이든 이렇게 한 방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꺾이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다시 기술적으로도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꺾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매도보다는 관망 혹은 미리 자르지 않은 이상은 오늘 매도보다는 이렇게 반등할 때 줄이는 게 맞겠다. 그래서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투자 전략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조선입니다. 자, 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200일선에서 자, 이게 약간 최근에 주도 쪽으로 갈다 하다가 조금 200일선을 횡보한 이후로 하락을 했는데 자, 그래도 조선 업종은 그나마 주도주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면요. 자, 이거를 하나의 종목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만 떼어놓고 종목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 쌍봉을 하고서 내려왔지만 자, 보세요. 여기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바로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나서 일부 조정 이후에 21선에서 딱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가 나왔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한다. 그런데 지금 조선 업종에 대한 그 내용도 좋습니다. 환율 효과도 있겠죠. 환율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신조선가 상승도 있겠고 그리고 미중 분쟁에 따른 그 중국 쪽에서의 물량이 바로 국내로 턴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물론 여기서 깨고 내려왔지만 20일선 지지를 받고 상승할 수 있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도 섹터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바로 조선 관련 종목들을 미리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은 종목이 뭐 삼성중공업, 뭐 하나오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세진중공업이 신고가를 기록했거든요. 그만큼 이런 주도주 섹터로 갈 종목들에서 한두 개씩 이렇게 신고가로 나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선주 섹터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주항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인적 분할로 해가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장중에 20%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주항공은 우리가 반도체에 가려서 그렇지 작년 말부터
주도주 섹터로서 지금 들어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흐름으로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고, 이때는 우리가 강하게 이쪽 섹터에 베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종목들 보세요. 1위가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또 현대차 하나도 있고요. 뭐 항공우주, 인텔리안 테크, 세트랙 I까지 있으면서,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런 주도 섹터 내에서의 종목들을 어떻게 내가 볼 수 있느냐?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ETF 내에서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구성 비중이 높은 종목 한두 개씩만 고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도주 섹터에서 주도주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투자 방법이 가장 쉽고, 그리고 탑다운으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ETF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지수의 위치 파악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강한 업종 섹터를 영역으로 종목을 한정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자, 제가 이 지수의 위치 파악을 말씀드리는 거는요. 만약에 지금 지수가 굉장히 막 고가걸 막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신용 융자나 이런 것들이 20조를 막 돌파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주도주 섹터라 하더라도 시장이 어떤 그 고가권이라는 그런 시그널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투자에 대한 금액과 이런 것들을 제한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수의 위치를 파악해라라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를 뒀고, 그 다음에 섹터를 뒀고, 그 다음에 종목을 뒀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투자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지수의 위치. 지수 위치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구간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탑 8을 통해서 섹터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도 섹터가 뭐였습니까? 바로 반도체였죠. 또 하나 제약바이오였죠. 또 뭐였나요? 바로 우주항공이었죠. 그런데 자, 탑 8의 종목들의 내용들을 보시면, 섹터를 보시면 바로 요 세 군데 이외의 종목은 없습니다. 에이징랜드 반도체죠.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뭐 개별주이기 때문에 따로 뺀다 하더라도 GST 반도체, 컨텍 우주항공, 파라솔 바이오, 삼일제약 제약, 유한양행 제약, 엑시콘 반도체. 지금 보시면 모든 종목들이 주도주 내에서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도주 섹터에서 주도주만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종목 선정과 그리고 주도 섹터까지 잘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히든 종목, 어떤 종목들 했는지 한번 어느 구간에 들어갔고, 그리고
어떻게 수익이 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 종목 복습을 해보는데요. 반도체 종목으로서 자람 테크놀로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그 교육방에서 했던 종목인데 뉴리모피카 AI 칩 설계 종목이고 그다음 엑시콘, CXL 테스터,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레오켄바이오, 삼천당 제약. 특히 레오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제, ADC 특허 시드,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관련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방산에서는 코스테크놀로지, 현대로템, 그래서 방산 무기 체계 모듈 설계 제작. 그래서 코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 하나에로스페이스, LI넥스원 이쪽에 다 납품을 하는 방산 업체가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전차 개발 및 생산 업체. 그리고 화장품 밸류업은 바로 이게 실적주로서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소비재 쪽에서의 그 ETF나 이런 부분들이 200일선 상단 쪽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그다음에 밸류업 관련주 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 교육방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그널을 줬을 때 날짜인데요. 그리고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와 엑시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인데요. 이때 2월 26일 날 이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1선을 따라서 굉장히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번 상승과 그다음에 횡보, 그리고 눌림,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정고점에서의 정고점에서의 물량 소화, 그리고 다시 횡보, 그다음에 상승,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림.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21선 내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그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인데요. 물론 이 구간에서 21선까지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이 종목의 특징은 21선에서 계속해서 반등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선 반등을 하면서 바로 물론 이게 거의 일주일 만에 거의 100% 이상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제가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단에서의 바로 음봉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고가권에서 나오는 음봉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종목이 수명이 끝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흐름.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죠. 그리고 한번 5일선까지 한번 닿으면서 다시 또 거래량이 나오면서 또 상승.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끝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이 끝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모든 물량을 주포들이 다 털었다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계속 하락을 해야만 하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바로 이 구간에서 이 갭을 메우는 그 구간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했다는 것은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왜냐? 이 CXL 같은 이 뉴로모픽 같은 내용이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고 삼성 쪽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돌려나가는 흐름.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여기서 돌려나가는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그 구간의 양봉에서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상승했다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이 종목이 돌려나가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방에서 제가 너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이 구간에서 새롭게 양봉이 나오면서 즉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보셔라 했는데 바로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한가 그리고 물론 오늘 눌림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선은 깨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그다음부터는 조금 더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즉 왜냐? 아직까지도 반도체 섹터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다음 종목이다. 자, 엑시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시콘도 자, 엑시콘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도주를 매매를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간들. 자, 박스권 돌파할 때, 박스권을 돌파할 때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사실 저는 이 종목을 언제부터 매매를 했냐면 이때부터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분명히 먼저 나갈 박스권 추가적인 상승을 할 거라 봤지만 이 종목이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좀 잘못 해석을 했었나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보시면 하락과 다시 상승,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매집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매집이 일어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항상 지지되는 자리에서는 결코 자리를 깨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상승하는 흐름, 그 다음에 이런 흐름. 이게 뭐냐면 바로 컵앤핸들 패턴입니다. 컵앤핸들 패턴을 보여주면서 상승, 그 다음에 둥근 흐름,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가장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제 상승하는 흐름. 사실 우리가 이 구간에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상승과 하락에 의해서 어떤 날은 오르면 팔고 싶고 빠지면 손절하고 싶은 느낌이겠지만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구간은 바로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오늘까지 상승하면서 60.9%의 큰 상승을 보여줬다. 물론 이 흐름 자체가 이 흐름 자체가 얼마냐면요. 거의 한 40%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보여주었던 종목. 그리고 나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도 이러한 깨지 말아야 할 구간은 안 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계속 많이 그어보면서 해야지만 이런 위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요, 그 고점을 깨지 않고 다시 터치하고 상승,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하지만 다시 이 자리를 반등하는 흐름. 그런데 지금 이런 그 음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지성 음봉인데 이게 여기서 양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봉형이지만 그래도 플러스인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물량을 어느 정도 다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그래서 오늘 엑시콘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주도주 섹터 내에서의 흐름이 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도 바이오 또 볼게요. 레오케인 바이오 3,000당 제약. 레오케인 바이오 같은 경우서도 지금 상승하는 흐름 보면요. 요 음봉에서 보이지만 자, 항상 지지 라인은 깨지를 않고 상승 그리고 하락 그리고 항상 요 구간별에서 다시 한 반등. 근데 사실 오늘 같은 흐름은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으로 빠진
자리는 다시 한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만약에 프로그램으로 빠졌다라고 하면은 더 빠져야 되는데 지금 요 구간, 자, 요 구간을 딱 그어보면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이 메인 주포는 아직까지도 여기에 머무르고 있고 여기서 나온 것은 외국인들의 기계적인 흐름이고 그리고 매도가 나오니까 여기서 같이 매도를 한 뭐 일부 개인의 흐름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주는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만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런 둥글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삼천당 작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 바이오는 그 종목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바이오 쪽 섹터 내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에 매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봉들을 보여줬는데 마찬가지로 삼천당 제약도 아직까지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 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잘 잡으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산 쪽 코스테크놀로지,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코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물론 요 구간에서 매수했지만 상승 후 하락.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러한 하락하는 구간에서 봤을 때 이러한 단봉형 음봉들은 개인들이 만들 수 없는 음봉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주포들의 관리가 있었고 그리고 항상 자신들의 어떤 단가 위치, 바로 요 위치에서 다시 한번 반복한 흐름, 그리고 이 구간에서 물량 체크, 그리고 나서 상승. 물론 여기서부터까지가 30%지만 바닥권에서 올라갔을 때는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매도보다는 여기서 내가 어디에서 더 추가 매수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라. 왜냐? 이 방산 쪽은 살아있는 주도주 섹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저께 저희가 신규로 편입한 종목인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형적인 어떤 패턴, 바로 컵 앤 핸들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 앞단까지 제가 지금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뭐가 들어오고 있다?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 수급의 원천은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대장주로서 시장의 대장주로서 있기 때문에 그 현대로템이 뒤따라가는 흐름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윗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입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조 정도 되는 시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MSCI 편입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르면 오를수록 뭐다?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품 밸류업인데요. 자, VT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화장품 실적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업은행은 밸류업인데요. 자, V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VT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의 줄을 그어놨어요. 이 구간에서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특히 VT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내에서 뭐가 있었냐면 바로 자사주 매입이 있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가 아래로는 빠지지 않으니까 지금 3분기, 4분기 실적 좋고 그다음에 올해 실적까지도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끌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보세요. 우리가 매수 주문을 한 이후에 시그널 준 이후에 오늘 신고가. 자,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제 주도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했지만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내가 대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으로서 최근에 상승했던 흐름,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갭이 있던 거는요, 뭐 때문이냐면 바로 배당할 때문입니다. 배당할 때문에 하락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밸류 프로그램도 5월 달이나 6월 달까지 이런 식의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기업은행 이런 종목들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섹터를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섹터에 대해서 종목들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지에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이런 내용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대로만 한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추적하시고 한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육방에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면 정말 앞으로의 주식 투자 그냥 뭐 1, 2년 할 거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